인터뷰. 세계인이 반한 김치. 이제 가루로 뿌려 드세요. 글 한율. 한국에는 타바스코나 스리라차와 같은 조미료가 왜 없을까? 안태양 대표가 개발한 김치 시즈닝의 탄생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됐다. 3년간의 치열한 노력 끝에 개발한 김치 시즈닝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완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K푸드의 대중화를 꿈꿨던 안태양 대표는 K푸드의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치를 가루로 먹는다고? 고정관념을 깬 대박 신화. 김치 시즈닝은 2020년 4월 아마존에 출시하자마자 초도 물량을 완판했다. 이후 아마존 칠리 파우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다. 시즈닝에 익숙한 외국인들은 이 가루를 치킨, 팝콘, 피자, 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다 뿌려 먹거나 빵 반죽에도 넣었다. 해외에서 시작된 유명세는 국내로도 이어졌다. 지금까지 김치 시즈닝의 누적 판매량은 국내외를 통틀어 21만 개에 달한다. 안태양 대표의 이러한 성공은 한순간에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다. 그녀는 20대 초반 어학연수차 떠난 필리핀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하며 업계에 발을 들였다. 당시는 한류 붐으로 인해 K-팝이나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치솟을 때였다. 한류를 활용해 야심차게 장사를 해보고 싶었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러다 문득 내가 장사를 배워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그와 관련된 책들을 보며 파고들었고 배운 것들은 바로 적용해봤어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처음에는 달갑게 여기지 않던 주변 상인들이 시간이 지나자 조언을 해주고 단골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노력하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김치 시즈닝을 개발할 때도 어려움이 컸다. 제조사에 찾아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왜 굳이 김치를 가루로 만들려 하냐? 지금까지 이런 제품이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건 안 된다. 라는 답변을 수도 없이 들었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조차 듣기 힘들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많은 그녀의 성격 앞에 결코 좌절은 없었다. K푸드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 맛이 쉽게 변한다는 김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태양 대표는 김치를 어떻게 하면 항상 같은 맛으로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조미료를 떠올렸다. K컬처 열풍과 유산균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김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보관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요리 활용도가 높은 시즈닝 형태의 제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계인들, 김장이나 발효 등 우리 전통 음식의 매력 느껴. K푸드가 주목받게 된 요인은 K 콘텐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K-팝 스타들의 활약도 힘을 더했다. 하지만 이제 K푸드는 K-팝이나 K컬처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고추장은 코리안 칠리 페이스트 정도로 불렸지만 이젠 월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고추장이란 명칭을 제품에 그대로 사용합니다. 미국 콜푸드마켓에서는 자체 브랜드 고추장을 출시하기도 했어요. 일본 편의점에서도 K푸드가 메인 매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품 판매량, 즉 고객 니즈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언론도 K푸드에 대해 점점 더 주목하고 있다. CNN은 한국의 가장 쿨한 수출품은 K-팝이 아닌 막걸리라고 보도하며 막걸리의 역사와 제조법, 마시는 법을 소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김장을 고유 명사로 소개하며 한국의 김장 문화를 조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장을 하거나 김치를 소비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김치를 직접 담가 먹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또 미국 슈퍼마켓인 H마트에서는 건조된 나물을 판매하는데 외국인들이 그걸 사서 나물을 직접 무쳐 먹어요. 언젠가 뉴욕에 사는 한 인플루언서가 메주로 된장을 직접 담그는 영상을 올린 걸 보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K푸드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K푸드라고 하면 한국인들은 흔히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치킨을 떠올린다. 하지만 세계인들이 향유하는 K푸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게 안태양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다소 고루하게 생각되는 김장이나 발효 등의 우리 전통이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과학적인 한국의 문화로 여겨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강과 맛은 물론 재미까지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제품 만든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K푸드가 등장하고 있다. 한국 음식은 이래야 한다는 편견을 깬 제품들도 다수다. 안태양 대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김치 주스, 김치 과자, 김치 가루, 묽은 고추장 등 현지인이나 재미 교포들이 만든 K푸드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K푸드는 현재 다양한 변주 중이다. 역동성과 재미 요소가 가득한 게 K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즐거움과 혁신적인 힘이 있어요. 세계화를 위해서는 장점과 매력을 살리되 재미있고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제도 지원과 인프라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K푸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안태양 대표. 그의 목표와 꿈이 궁금했다. 후추나 소금처럼 전 세계인의 부엌 찬장에 김치 시즈닝이 자리하는 것이에요. 세계인들로부터 이 제품은 꼭 있어야 해, 이 브랜드는 정말 괜찮아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K푸드 브랜드를 통해 한국의 맛을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안태양 대표. K푸드에 대한 그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힘껏 응원한다. 코드. 로봇, 첨단 기술과 한식의 시너지. 외식업계의 인력난과 배달비 부담은 로봇 산업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은 배달 로봇의 핵심이다. 공간 지형을 센서로 인식해 지도를 생성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추정한다. 실내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서빙 로봇에는 이미 적용해 상용화된 상태다. 2000여 개 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빙 로봇 VD는 매장당 월 50km의 거리를 움직인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다. 지난해 실내 배달 로봇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로봇 집게미는 서울시청을 비롯해 힐튼, 노보텔과 같은 호텔에서 엘리베이터와 연결해 완벽한 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실내에 이어 실외 배달의 로봇 시장도 테스트에 들어갔다. 다양한 변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 강화되고 있다. 5에서 10km 거리를 이동하며 포장된 음식을 소비자에게 운반함으로써 라스트 마일을 최소화할 배달 로봇이 곧 거리를 누비게 될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푸드테크 중에서도 로봇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고령화와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초기 조리 로봇은 치킨을 튀기고 커피를 내리는 등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최근에는 레시피만 있으면 요리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곰탕과 김치찌개를 끓이는 한식 로봇 셰프도 등장했다. 여름철 뜨거운 불 앞에서 무거운 뚝배기와 씨름해야 했던 강도 높은 주방 노동 환경은 로봇팔 바비의 경쾌하고 정확한 동선이 대신하고 있다. 한식 최초 로봇 레스토랑인 봇밥은 주방 자동화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해 볶음 조리 로봇, 찌개 조리 로봇, 트레이 로봇 등을 결합했다. 키오스크에 메뉴가 들어오면 재료가 소분된 뚝배기를 스마트 인덕션 위에 올려 조리한 후 다 끓고 나면 트레이에 뚝배기를 옮기는 식이다. 바비는 닭갈비, 제육볶음, 찌개 등 다양한 메뉴를 1시간에 100인분 이상 조리해낼 수 있는 능력자다. 한식의 패스트푸드 시대가 열린 셈이다. 글로벌 마켓.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베스트셀러. 아이러브 K두부. 미국 시장 70% 차지. 대체육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원하는 미국인들이 두부를 찾고 있다. 건강은 물론 두부의 간편한 조리법과 높은 가성비도 일조했다. 세계 각국의 두부 브랜드 중에서도 미국 두부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풀무원 제품은 햄버거 패티를 대체할 수 있도록 두부의 단백질 함량을 높인 것은 물론 샐러드나 파스타에 두부를 사용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요리법에 맞춰 단단한 식감을 살리는 현지화 전략을 펼쳤다. 팔도 도시락. 러시아 컵라면 시장 점유율 60%. 1990년대 부산항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던 선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도시락면. 러시아 전통 스프와 포장 모양은 물론 칼칼한 맛이 비슷해 친숙한 이미지도 한몫했고 따로 뚜껑이 있어 배에서도 먹기 편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후 러시아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덜 맵고 부드러운 치킨, 버섯, 새우 등으로 맛을 낸 제품이 출시되면서 오랜 시간 러시아의 국민 라면으로 사랑받고 있다. 재단에도 오른다고? 베트남의 초코파이 사랑. 우리의 정과 베트남의 팀캠이란 문화적 공통점 때문인지 초코파이는 베트남 명절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자 재단에 올리는 음식으로도 인기가 있다. 베트남의 고온 다습한 날씨에 견딜 수 있는 초콜릿 배합 기술을 개발하고 마시멜로 대신 아몬드 크림, 수박 맛 등 현지화하는 데 전력을 다한 결과다. 또한 수년 동안 바캉서 신드롬까지 더해져 초코파이는 베트남 파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맛이 좋은 건강음료. 캄보디아의 바카스 알류.
레드불을 제치고 바카스가 캄보디아 시장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인삼과 로열젤리 성분을 첨가한 건강음료라는 콘셉트와 위로의 피로회복제라는 이미지 덕분이었다. 여전히 캄보디아 현지의 작은 가게에서는 냉장고가 아닌 아이스박스에 음료를 팔고 있어 병으로 된 바카스는 쉽게 깨지고 종이 라벨이 벗겨지는 단점 때문에 독특하게 캔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파리지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2022년 한국 농식품 수입은 2021년 대비 53%나 증가했다고 한다. 김 스낵과 김치가 까다롭다는 유럽 시장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만두가 발달한 중국에서도 한국식 냉동만두의 퀄리티에 놀라고 있다. 또 어떤 K푸드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된다. 주민, 전기요금 조정, 부담 줄이는 방안 함께 세운다. 자료 제공, 한전 요금 전략처. 한전은 급등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 비용을 반영해 올 1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였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수립하였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겪는 소비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한 지원 방안을 살펴본다. 취약계층 일부 요금 동결, 농사용 요금 분할 인상으로 부담 낮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일부 중단 등으로 극심한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2022년 국제 연료 가격은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폭등하였다. 2020년 68.9원, 2021년 94.3원에 이어 2022년에는 196.7원이 인상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사상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한전의 재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한 동계난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연료 가격의 전력 구입비 반영 시차 등으로 인해 2023년에도 높은 연료비의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요금 조정은 국민 경제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수준에서 2022년 원가 상승분의 일부를 반영한 11.4원 인상되었다. 또 2023년 기후환경요금은 신재생 의무 이행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이행비용 등 기후환경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1.7원 인상된 9.0원으로 조정되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을 일부 동결한다. 또 농사용 요금도 인상분을 3년간 3회에 걸쳐 분산 반영하여 급격한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10개 유형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와 별개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 해 요금 일부를 동결한다. 2022년 전체 복지 할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동결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농사용 요금의 경우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년 1월에 3.8원, 2024년 1월에 3.8원, 2025년 1월에 3.8원을 각각 인상한다. 농사용 요금은 용도별 전기요금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전기요금 정액 조정 시 고객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다른 계약종별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였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산업구조상 전기 사용량이 많은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 고객에 대해서는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 155억 원, 농사용 121억 원으로 효율 향상 사업 예산을 증액해 뿌리기업 청계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 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캡코타임. 변전 설비 이상 없음. 이곳이 안전한 전력 공급의 출발지. 한전 목포전력지사의 무인 변전소 순시. 글 황지영. 목포전력지사 변전운영팀 유호정 대리와 김세린 대리가 함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무인으로 운영하는 석현동의 옥내 목포변전소다. 1층에는 23kV 변전 설비가, 2층에는 1층보다 용량이 훨씬 큰 154kV 변전 설비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곧바로 2층으로 오르는 두 사람은 이곳의 변전 설비들을 예방진단 업무 표준에 맞춰 진단하고 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핀다. 점검에 이어 그에 따르는 후속 대처를 꼼꼼히 완벽하게 해내는 게 이들의 몫이다.
설비 이상으로 고장이 나거나 차단기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지역 내 수백 혹은 수천 가정이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사고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예방진단이 이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안전한 전력 공급은 이들로부터 출발하는 셈이다. 같은 시간 1층에서는 순회진단팀의 이마연 대리와 김연삼 대리가 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목포변전소는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지 않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순회하며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 과정에서 설비에서 열이 나는 곳은 없는지, 부분 방전되는 곳이 없는지, 전류가 누설되진 않는지 등을 첨단 과학화 장비로 진단한다. 2019년 새로운 사옥으로 이전한 목포전력지사는 한빛 원자력 발전소, 재생에너지 발전원 등과 전력망을 직접 연결하는 중요 송변전 전력 설비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현재 56명의 직원이 송전선로를 비롯한 2곳의 유인변전소와 13곳의 무인변전소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하루 분투하며 목포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불편 없는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 있다. 제로투어 핀란드형 스마트시티의 아이콘 휘바 스마트 칼라사타마 글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 핀란드는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나라는 아니다. 많은 사람은 그저 산타클로스가 사는 눈 덮인 추운 나라를 떠올릴 것이다.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이글대고 술록이 썰매를 끄는 그런 곳 말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그런 아날로그 감성만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어느 곳보다 디지털 혁신을 쫓고 있는 스마트 기술 강국이다. 특히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는 2035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스마트 저탄소 기술을 활용한 탄소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 스마트 시티 인덱스에서는 전 세계 118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헬싱키의 이러한 노력의 정점에는 핀란드형 스마트 시티의 아이콘인 칼라사타마 지구가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산타마을만큼이나 대표적인 메이드인 핀란드 상품이 노키아 폰이었다. 한때 시장 점유율 1위로 글로벌 휴대전화기 시장을 주름잡았으나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탓에 내리막을 걷다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되었다. 핀란드의 노키아 신화는 막을 내렸지만 낙담은 일렀다. 비록 노키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렸지만 노키아를 일궈낸 우수한 직원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인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설립했고 국가는 기술혁신 기금청을 통해 벤처 생태계 조성을 지원했다. 핀란드는 바야흐로 북유럽 혁신 허브로 성장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노키아의 선물이라 평했다. 스마트 칼라사타마는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했다. 2013년 핀란드의 국가 대표기업 노키아가 미국 기업의 헐값에 팔려나간 그해 스마트 칼라사타마 계획은 본격 궤도에 올랐다. 버려진 항만에서 스마트 혁신지구로. 칼라사타마는 헬싱키 도심에서 북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 있다. 한국식 행정구역에 빗대어 보자면 헬싱키시 스웨르네이넨 동에 있는 칼라사타마 지구다. 면적은 0.70 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 정도이며 4천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지역이다. 물론 이는 현재의 모습이고 역동적으로 변신 중인 칼라사타마의 미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2040년 무렵이면 간척 사업을 통해 대지 면적은 2.5배 넓어지고 혁신 기업에서 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는 3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별 볼일 없는 화물 항만에 불과했던 칼라사타마는 2008년 항구가 폐쇄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헬싱키 시정부는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헬싱키 도심에서 가까운 칼라사타마에 주목했다. 그리고 시의 에너지 기업인 헬렌과 함께 칼라사타마를 핀란드에서 가장 큰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시범지구로 변모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2013년 헬싱키 시의회는 이를 공식 승인했다. 헬싱키시는 칼라사타마를 일상에서 기능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자 했다. 이에 2014년 시정부 산하 혁신기업으로 설립된 포럼 비리움 헬싱키는 주민, 기업, 연구자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리빙랩 혹은 혁신 플랫폼으로서 스마트 칼라사타마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는 지역 주민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 칼라사타마 전경을 바라보면 바다를 끼고 있는 붉은 벽돌색의 큰 건물이 눈에 띈다. 하나사리 발전소다.
하나사리 발전소는 70년대 석탄 발전소로 설립되었으나 2010년대 후반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되었다. 지금도 하나사리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기의 80%는 버려진 목재를 가공한 우드 펠릿에서 나온다. 그러나 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 논란 때문일까? 이마저도 2023년 4월 1일부로 폐쇄될 예정이다. 칼라사타마는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생산하는 데 주력했다. 2015년 봄 하나사리 발전소 옆에는 수빌라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섰다. 이곳에는 285와트 용량의 태양광 패널 1194개가 설치돼 있다. 발전소 운영은 시사나 에너지 기업 헬렌이 맡고 있지만 1194개 패널의 주인은 모두 다르다. 헬싱키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패널을 지정해 월 4.40유로만 내면 대여할 수 있다. 헬렌은 헬싱키 전역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대여형 발전소 4곳을 운영하고 있다. 수빌라티 태양광 발전소를 포함해 모두 6,800여 개에 이르는 태양광 패널은 현재 모두 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수빌라티 태양광 발전소 지근거리에 있는 카트리발라 공원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카트리발라 냉난방 플랜트가 있다. 폐수열과 데이터 센터 등 건물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지역에 냉난방을 공급한다. 2017년에는 57만 메가와트시의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헬싱키시가 필요로 하는 열의 8%를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2021년에는 기존의 히트펌프 5대의 1대를 추가 설치하여 2017년 대비 생산량을 30% 늘렸다. 카트리발라 냉난방 시스템은 폐수열과 폐열을 활용함으로써 중유를 사용하는 개별 난방과 비교하면 탄소 배출량을 80%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칼라사타마는 에너지 이용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원할 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도록 지역 난방의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도 구축해두고 있다. 무스티카마 섬 지하 80m 아래에는 26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거대한 동굴형 열저장 시설이 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핀란드 고유의 그리고 핀란드 최대 규모의 동굴형 열저장 시설이다. 이 암석 동굴은 8에서 90년대 중유 보관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헬렌이 2019년 열저장 시설 구축에 착수하여 2021년 완공했다. 에너지는 45에서 100도씨의 온수로 저장하며 저장 가능한 에너지 용량은 11.6기가와트시이다. 2020년 12월 무력 공사가 끝나고 3억 2천만 리터의 물을 채우는 데만 3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무스티카마의 동굴 열저장소 덕분에 헬싱키는 연간 2만 1천 톤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중요하다. 칼라사타마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풍력 발전기로 생산한 전기를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로 연결하고 지능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탄소 중립 건물을 실현한다. 실내로 칼라사타마의 주택은 스마트 인터페이스가 설치되어 있어 집집마다 가정별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내가 소비한 먹거리 데이터와 통합하여 나의 하루 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기후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 사람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앤 스마트 리빙. 스마트 칼라사타마의 비전은 하루 1시간 더이다.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와 교통, 물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더 가져보자는 취지다. 칼라사타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스마트 시티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 시스템이 중요하다. 칼라사타마에는 도심과 바로 연결되는 지하철역도 있지만 헬싱키 시내 주요 장소와 기차역을 연결하는 트램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지하철, 버스, 트램을 내 집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수단도 스마트 시티에 필수적이다. 혁신적인 리빙랩을 자처하는 칼라사타마는 다양한 미래형 교통수단을 실험했는데 핀란드 최초의 도시명 자율주행 미니 전기버스인 로보버스도 그중 하나다. 실험을 주도한 연구진은 칼라사타마에서의 시범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경로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콜버스를 헬싱키 시내 다른 지역에서 실험하고 있다. 칼라사타마 주민들이 꼽은 최고의 스마트 솔루션은 폐기물 수거 시스템 IMU다. 칼라사타마에서는 특별 제작된 쓰레기 수거함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수거함은 음식물류, 종이류, 박스류, 플라스틱류, 일반 쓰레기 등 5종이 있는데 모든 수거함은 지하 파이프 라인을 통해 폐기물 집결지로 바로 연결된다. 마치 지하 상하수도 관처럼 말이다.
쓰레기 수거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악취나는 트럭도 필요 없다. 버리는 동시에 지하에서 바로 처리되니 빠르고 효율적이다. 앞으로는 핀란드 전역에서 스마트 칼라사타마를 만나게 될 것 같다. 헬싱키를 포함한 주요 도시 6곳이 6개 도시 전략을 맺어 스마트 시티로 변신 중이기 때문이다. 노키아의 실패를 딛고 일어난 핀란드는 한층 패기 넘치는 모습이다. 핀란드의 10년 후가 기대되는 이유다. 사이언스, 알쓸전자, 전기에 대한 상식은 더 무시무시한 피해를 주는 정전기, 아님 돈이 되는 정전기. 글 임성숙, 과학교사. 겨울에 옷을 벗고 입을 때 또는 자동차 문이나 출입문 손잡이를 무심코 잡다가 찌릿찌릿한 정전기에 놀라게 된다. 건조할 때면 정전기에 의한 화재나 사고, 폭발 뉴스도 많이 접하게 된다. 정전기는 무엇일까? 전기도구에 전기가 흐르는 것과는 다른 것일까? 정전기는 단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지되어 있는 전기라는 뜻이다. 마찰 등 외부의 힘을 받으면 전하를 띠고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리면서 양 또는 전하를 띈다. 보통 물체의 상태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지만 마찰을 시키면 그로 인해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의 물체는 플러스 전기를, 전자를 얻어 전자수가 많은 상태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된다. 이 전하가 전깃줄과 같은 도체를 타고 흐르는 것이 전류이고, 흐르지 못하고 표면에 쌓이게 되면 정전기가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 정전기로 입는 피해. 자연으로부터 얻는 물질을 이용하여 살던 과거에는 정전기를 생각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었다. 석유를 발견하고 합성섬유 재질의 옷, 합성수지를 이용한 여러 물건들을 사용하면서 정전기는 우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게 되었다. 석유 화학 제품들은 절연성이 좋고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발생된 전기가 피부 또는 옷 위에 계속 쌓이게 되어 한꺼번에 방전이 되면서 인체가 받는 충격이 커지는 것이다. 정전기는 순간적으로 수천 수만 볼트의 전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전기는 전기가 통하는 물체에 닿는 순간 방전되어 흐르기 때문에 세기가 크지 않다. 정전기의 전류는 약 100만 분의 1A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류의 100만에서 1천만 분의 1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전기는 인체에 무해하다. 과거에 가장 무서운 정전기는 번개였다.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들이 심하게 마찰하면서 구름 윗부분에는 양전하가, 아랫부분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된다. 이때 공기 중에 많이 모인 전하가 순간적으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빛으로 보이는 것이 번개이고 흐르는 전하의 높은 에너지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여 발생한 소리가 천둥이다. 그리고 번개가 특정 물체에 닿으면 벼락이 된다. 벼락이 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기는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비에 젖은 나무줄기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이는 나무가 금속 피뢰침과 똑같은 정도로 전기를 전도하기 때문이다. 특히 큰 나무는 번개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벼락이 칠 때 나무 아래에 숨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피뢰침 등의 보호막이 없는 밖이라면 번개를 만났을 때 물이 지어있는 비교적 낮은 나무를 선택해 2m 이상 떨어져 낮게 엎드리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전기는 도체 외부에 골고루 퍼지는 성질이 있으므로 번개가 칠 때 자동차 안에 있는 경우 나오지 않고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금속으로 이루어진 상자, 즉 자동차 안에는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예민한 산업 현장. 소량의 정전기도 체크. 정전기 방전은 표면의 양전하 또는 음전하의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한다. 마찰에 의해서도 정전기가 일어나지만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재료를 사용하는 산업에서도 정전기 방전이 발생하기 쉽다. 공기가 건조한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및 에어컨을 사용하면 정전기 방출이 잘 일어나서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 몸은 3만 볼트 정도의 전압에서도 전류는 따끔한 정도로 작게 느끼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드, 자동차 공장에서는 정전기로 제품에 오염 불량이 생기고 유증기와 함께 화재 폭발로 이어져 안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방진복을 입고 하얀 모자를 쓰면서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도 정전기를 막아 작업자와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정전기 방전은 가연성 가스,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산업 현장의 경우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는 작은 집적 회로로 건조한 사람이 만지며 생기는 1000V 정도의 전압에도 문제가 있어 보호 회로를 만들어야 한다. 돈이 되는 정전기. 정전기는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와주기도 한다.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터치하여 정보를 입력할 때도 정전기를 이용하는데 이를 정전기 방식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휴대용 액정 유리에 전기가 통하는 화합물을 코팅해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화면에 손가락이 닿으면 액정 위를 흐르던 전자가 접촉 지점으로 끌려오게 된다. 그러면 터치스크린 모퉁이의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입력 신호를 인식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화면을 손끝으로 문질러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콘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도 정전기 때문이다. 사람의 정전기 양을 터치스크린 위에 떨어뜨리고 정전 용량 변화를 감지하여 개인의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먼지털이개도 정전기를 이용한 제품이다. 전화를 쉽게 얻는 물질은 폴리에스테르, 폴리스티렌, PVC, 테프론 등이 있고 전화를 쉽게 잃는 물질은 유리, 머리카락, 울, 모피 등이 있다. 먼지털이개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있어 먼지들을 솔에 붙게 해서 제거할 수 있다. 진공청소기도 있지만 파손이 되기 쉬운 가구나 비품류의 먼지를 털 경우 먼지털이개가 더 좋다. 이외에도 정전기는 자동차의 도장 등에도 활용되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복사기에도 이용된다. 전류에 의해 음전화를 띤 토너 가루를 뿌리면 금속 원통에 비친 글자 모양이 양전기를 띠면서 토너 가루가 붙게 되는 식이다. 캡코 뉴스. 1. 취약 부문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 본격 추진. 한전은 지난해 4월부터 뿌리 기업을 대상으로 ESCO 사업과 고효율 기기 교체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266개 기업이 참여하고 지원 금액은 전년 대비 11배 증가한 67억 원이 집행되었다. 이로 인해 기업별 에너지비 예상 절감액은 5,800만 원에 이르러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ESCO 사업은 희망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해 이 중에서 5개사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였고 공기압축기, 전기로 등의 교체를 통해 설비 효율을 평균 42% 개선하였다.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은 뿌리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4개 품목에 대해 일반 고객 대비 지원금을 1.5에서 2.0배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 110개 기업에 비해 2.4배 증가한 261개 기업이 참여하였다. 정승일 사장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효율 개선에 참여하는 것은 원가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에너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한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올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뿌리 기업, 농사용 고객,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 요금 인상에 민감한 고객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뿌리 기업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1,000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지원 예산을 2022년 67억 원에서 2023년 270억 원으로 4배까지 대폭 확대하고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도 기존 4개에서 8개 품목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농사용 고객은 효율 개선이 시급한 전력 다소비 양식장, 시설원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양어장 펌프, 인버터, LED 등 6개 품목에 대해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에너지 다소비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중소기업 무상에너지 진단 등과 연계해 고객이 에너지 진단 이후 효율화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객 컨설팅을 집중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할인 대상 고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효율 가전 제품 구매 지원,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중이다. 2. 한전 전력그룹사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 추진. 한전과 발전자 회사 등 11개 전력그룹사 사장단은 2월 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회의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전력그룹사가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해부터 강도 높게 추진 중인 자구 노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더 나아가 원전, 수소, 해상풍력 등 전력사업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팀코리아 동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앞으로도 기존 자구 계획 외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 과제 발굴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비상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국내 전력사업 전주기 패키지 사업화를 통한 공동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등 전력그룹사 핵심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최악의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20조 원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22년 목표 3.3조 원 대비 167% 수준인 5.5조 원의 재무 개선 성과가 있었다.
부동산 침체기의 한전은 제한 공모형 매각 방식 최초 도입 등을 통해 4,600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였고, 남동발전은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유상감자를 통하여 초기 투자비를 초과하는 289억 원 회수 등 신공법 개발, 석탄화력 친환경 개선 사업, 계획 예방정비 탄력 적용 등으로 1.8조 원 투자비를 절감하였다. 지난해 성과에 이어 올해도 3.3조 원 이상의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함은 물론 과감한 혁신 노력을 통해 경영 효율과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3.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전달 및 전력 설비 복구 지원.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월 6일 강력한 지진이 강타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재난구호 성금 10억 원을 모금하여 전달하였다. 특히 한전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노사합동으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일부를 모아 조성한 러브펀드 재원으로 재난구호 성금을 마련하여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진 피해 국가에 전달하였다.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2010년 IT 대지진, 2011년 일본 대지진, 2015년 네팔 대지진,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등 해외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재난구호 성금을 모금하여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였다. 한전과 전력그룹사 임직원은 이번 지진으로 큰 상처를 입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등과 신속한 전력설비 복구를 위한 지원을 협의 중이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진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2022년 전력 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공모 결과 발표. 한전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시행한 2022년 전력 서비스 개선 국민 제안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이버 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이번 공모전은 편리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제도, 효율과 안전 홍보 등 세 분야로 나눠 아이디어 접수를 받았다. 총 311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3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건, 우수상 10건 총 13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었다. 최우수 제안에는 다수의 고객번호 보유 고객을 위한 온라인 일괄납부 기능 신설, 자가검침 통보 시스템 절차 개선, 사업자 비주거용 주택용 상계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 개선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기본 공급약관 개정 시 적극 반영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14년부터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해 전기요금 모바일 간편결제, 고객센터 ARS 어르신 편의 서비스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실천해왔다. 5. UAE 해저송 전망 사업 PFI 2022 우수 프로젝트상 수상. 한전은 현지 시간 2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PFI 어워드 2022 시상식에서 UAE 해저 송전망 사업 재원 조달 성공으로 글로벌 금융 전문지인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터내셔널이 수여하는 2022 딜 오브 더 이어를 수상하였다. PFI는 IJ 글로벌지와 함께 세계적 권위를 갖춘 PF 전문 금융저널로서 매년 심사를 거쳐 전 세계 프로젝트 금융 조달 사례 중 우수 사례를 선정해 분야별 딜 오브 더 이어상을 수여한다. UAE 해저 송전망 사업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올해의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은 이 지역 최초의 해저 송전망 사업이자 해저 송전망 사업 중 최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재원 조달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한전 컨소시엄은 2021년 12월 국제 경쟁 입찰로 본 사업을 수주한 이후 변동하는 국제 정세 및 유동성 부족, 급속한 금리 인상 등 불안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전 금융 역량으로 재원 조달에 성공하였다. 총 사업비 약 38.4억 달러 중 31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을 UAE 소재의 현지 법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대출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한전은 이번 수상으로 그간 해외 사업을 통해 축적된 한전의 재원 조달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을 공인받았으며 또한 해저송 전망 사업 최초 프로젝트 파이낸싱 성공으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